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자 TV토론회, 저는 사회를 맡은 이성훈입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역대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치열합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최종 선출된 이변의 주인공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 전통적인 여당 텃밭에서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의 양자구도로 굳어진 상황인데요. 두 분 모두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약속하며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대구의 차기 시장감인지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마지막 TV 토론회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두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리는 추첨을 통해 정했음을 알려. 기호 2번 김부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뚝심 있고 의리 있는 대구의 큰아들이 되고 싶은 김부겸입니다. 네, 기호 1번 권영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큰일 해낼 젊은 시장 기호 1번 권영진입니다. 네, 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 김부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제가 보기에는 호각지세인 것 같은데요.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이번에는 한번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진인사 대천명이다. 저는 제가 할 역할 진지하게 하고 또 시민들한테 호소하면서 이번에는 한번 바꿔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권영진 후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예, 여론조사상으로는 제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보면 시민들께서 그래도 대구를 제대로 바꾸고 살릴 사람은 권영진이가 좀 낫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 우리 김부겸 후보님도 워낙 평이 좋으시고 또 선거 전략도 굉장히 잘 짜시는 데다가 또 어제 부산에서 또 신공항 가지고 바보짓을 하는 바람에 지금 사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도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페어플레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 벨이 한 번 울리고 발언 종료 시간이 되면 벨이 두 번 울리고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집니다. 발언 시간을 꼭 지켜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부겸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정말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남북권 2천만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남북권 신공항 문제가 갑자기 새누리당 지도부들의 여러 가지 판단 때문인지 몰라도 부산 가덕도로 마치 확정된 듯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태가 났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평가를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대통령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구는 이런 선물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표가 나올 테니까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위험한 부산을 위해서 신공항 가져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대구는 항상 이 부산 정치에 희생이 되는지, 언제까지 대구 시민들은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뒷받침만 해야 되는지, 아마 오랫동안 정말 조건 없이 한 정치 세력을 사랑해주고 도와준 대가가 이렇다면 이제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화를 내셔야 합니다. 적어도 대구 시민을 이렇게 우롱하는 듯한, 그리고 남북권 2천만 국민들이 함께 살자는 정신이 없는 이런 나쁜 버릇, 이제는 여러분이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권영진 후보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권영진입니다. 지금 대구는 분명 위기이고 다음 시장은 할 일이 많습니다. 대구 경제 살리고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가지 않는 도시 만들어야 합니다. K2 이전 국가산단 완성하고 그리고 서대구 KT 역사도 만들고 그리고 도청 후적지 개발 등 국책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 일 어떤 시장이 하겠습니까? 새로운 발상으로 역동적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 탓하고 비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통령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고 중앙정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 권영진 대구를 위해서 준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뵈면 새누리당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계시고 또 배신감까지 느낀다는 그런 말씀 듣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저 그거 바꾸라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후보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어려운 처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구마저도 대통령 심판하자는 야당의 손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6월 4일 대구도 살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키는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자유토론입니다. 주제는 누가 대구시장 적임자인가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총 8분입니다. 한 번 발언할 때 1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 권영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장은 대구를 변화시키고 살려야 되는 소명을 가진 시장입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혁신의 진정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 시작하면서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손해도 많이 봤지만 당을 지키면서 일관되게 한 길로 정치 혁신을 저는 걸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선에서도 아무도 되지 않는다는데 과감하게 도전해서 시민의 승리를 저는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구광역시정도 큰 시정입니다. 정치했던 사람이 들어가서 연습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 빼고는 다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저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시 부시장으로 행정을 다뤄봤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은 저는 연습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협력하고 중앙정부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후보님. 예, 저는 지금 시기쯤에는 이제 대구가 야당 시장 한번 만드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고마움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탄생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의리 다 지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대구가 뭔가 획기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조건 없이 내주셨던 이제 그 선택 한번 바꿔보실 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정말 대구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19년째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1년에 10,000명 가까이가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여러분들이 심판을 안 하시면 또 이러고도 여러분들이 채찍을 안 치시면 누가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변화가 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야당 시장 한번 기용하셔서 대구 한번 확 바꿔보자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권 후보님. 예, 저는 리더십 중에서 리더십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부겸 후보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선거 전략으로 소위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가서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지금 집집마다 가는 홍보물에도 쓰고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현수막까지도 다 그 사진을 걸었던데요. 그런데 김부겸 후보님께서 정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협력하는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사진 찍고 난 몇 년 후에 보면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라 그러고 그 독재자가 물려준 작물을 가지고 분칠하면서 호가호의식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 내려간 이유도 이 박근혜의 허상이 두려워지고 있는 대구에서 박근혜를 꺾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장 나와서는 협력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협력하러 오신 겁니까? 박근혜하고 싸워서 꺾으려고 오신 겁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네, 김 후보님. 글쎄, 이 주제와 관계없는 또 질문도 계속 하시네요. 자, 이렇게 보십시다. 권 후보나 저는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각 정당에 있을 때 그 정파의 논리에 따라서 어찌 보면 총대를 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토론에서 권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을 따로 해왔고요. 지금까지 길을 달리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 지역을 살리겠다는데 대구를 살리겠다는데 서로 힘을 합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축복해 줄 일이지 그건 시비 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권 후보님 논리대로 따르면 여기는 그러면 영원히
한 당만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그건 대한민국의 보편적 흐름과 같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야당 시장이라도 얼마든지 대통령하고 협력하고 화해와 상생을 위한 대구 발전, 그 제가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깐만. 지금 자유토론 주제가 누가 대구시장 적임자인가가 되겠습니다. 네, 공우린. 예, 이게 리더십에 있어서 진정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신뢰가 나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님은 지금 대통령과 협력을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협력이 안 되면은 대구가 지금 김부겸 후보처럼 대박이 되는 게 아니라 쪽박이 찰 판이니까. 그런데 후보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치인들이 여기 가서 이 말 하고 저기 가서 저 말 합니다. 이쪽 표 얻을 때는 이 말 하고 저쪽 표 얻을 때는 표 말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상처가 남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모질게 독재적 딸이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그리고 작물로 호가호위 했다고 살았다고 하시는데 대통령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김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어서 대통령하고 협력하고 싶어도 대통령 입장에서 그 상처받은 마음을 김 후보님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자기 철학대로 가세요. 지금 이 박근혜 잘못됐다. 독재자의 딸이다. 나는 이 부분 대구에서 심판해서 민주주의의 성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자기 철학대로 가세요. 네. 자, 권 후보께서 똑같은 질문을 또 되풀이 하시네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 후보나 저나 정치를 하다 보면 자기 진영의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권 후보께서도 지난번 경선 당시에 소위 이명박 진영에 속하시면서 진영 논리의 이른바 총대를 맨 경우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발언이 있지만 지금 현재 대구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논쟁을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 자꾸 신뢰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정당은 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구를 살린다는 과제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야당 시장이나 뭐가 말하자면 목적이나 목표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혹시 저희 그런 발언이 대통령에게 상처를 드렸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자유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너무 편하게 정치를 생각해서요. 김부겸 후보님 보면은 늘 이제 당도 지금 7번 다 당을 옮겨 다니시면서도 다 합리화를 하세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모질게 얘기해놓고도 다 본인은 다 할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말은 상처를 계속 남기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늘 다음을 생각해서 하는 정치적 지혜가 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사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도 우리 국회의원들 그 자리에 김 후보님 갔던 장소에 8명이나 대구 국회의원 왔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온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거는 저는 대구 혁신의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상득 의원 한 분 오셨다고 또 거짓말 하셨는데 오늘 정정을 해주세요. 그때 같이 사진도 찍으셨잖아요. 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권 후보,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제가 7번 옮겼다니요. 저는 제 발로 탈당한 것은 한나라당을 제가 탈당한 것 외에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데 당명이 바뀐 겁니다. 권 후보야 힘센 당에 있어서 옮길 필요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만히 있는데 당 문패만 바뀐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제가 당적을 옮긴 겁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디지털 기공식 장에는 의원들이 저는 뭐 몇 분 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식장에까지 끝까지 앉아 있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발언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먼저 화두를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웃지, 제가 거기서 만약에 그 거짓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참 웃음이 터져나오겠습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저를 가지고 그렇게 파렴치한으로 몰면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아무리 선거지면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마지막 TV 토론인 만큼 시작부터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이번엔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고 이를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김부겸 후보부터 본인의 핵심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예, 지난번 토론에서 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교통카드 발급이라든가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고교 무상 수업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대구를 시범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그림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대구 시민들의 절실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가 가진 자원은 기술력 있는 전통적인 그런 중소기업에다가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학의 역량을 어떻게든 간에 이 기업의 역량과 결합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대학이 주도를 해서 바로 대구시정부, 대학, 기업 간의 삼각 연계를 통해서 대구의 경제를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그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대구 시민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복지의 기준선이라는 것을 우선 시급히 마련하겠습니다. 정말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구 시민의 생활 수준에 맞는 복지의 기본선을 만들고 그 수준에 미달하는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시가 지원함으로써 적어도 시민으로서 최소한도의 위험을 잃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이 행복해야 대구시도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좋은 행정, 좋은 도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김부겸 후보의 핵심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상대 후보가 공약 검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이며 추가 질문 1분, 추가 답변 또한 1분입니다. 자, 권영진 후보, 김부겸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예, 김부겸 후보님 참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큰 공약도 많이 내주셨고 또 복지 분야에서는 반값 시리즈, 무상 시리즈도 상당히 아마 들으면은 표가 될 많은 공약들 내놓으셨는데요. 실제 문제는 실천일 텐데요. 그래서 2군 사령부도 이전하신다 그러고 지금 광주, 대구에 KTX도 놓는다 그러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체 김 후보님이 생각하는 공약을 이행하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그게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또 민자 유치는 얼마로 계산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는 지금 무상 반값 시리즈를 계속 많이 내놓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전부 시비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실지 한번 그 계획을 우리 시민들께 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후보님. 우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구 광주 간 KTX라는 것은 우리가 남북권 신공항이 건설됐을 때 그 공항을 중심으로 모두 2천만이 동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짜겠다는 건데 이 부분이야말로 국가로부터 국비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복지 분야 제가 다 해보니까 매년 지금보다도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한 1,85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노인 무료 카드부터 포함해서 다양한 틀니 지원이라든가 또 학교 고교 무상 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 1,850억 정도 되는 것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 검토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SOC 예산에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있다. 도로 등에 대해서 거기서 약 한 5% 정도 절약을 하고 거기에서 한 450억 정도가 마련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이 예산이 순정이 됩니다. 예년 순정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좀 더 아껴 쓰고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 한 5% 역시 내외 절약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여기서 약 한 400억 정도가 또 연출이 되겠습니다. 또 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혹시 중복이라든가 혹은 잘못 과다 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해내면 거기서도 약 한 3% 정도 절약이 가능하겠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선 조달해내겠습니다. 네, 제 질문 가능합니다. 예, 그래요. 늘 이제 행정이라는 걸 시정을 들어가지 않을 때는 예산 절감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김부겸 후보님 계산을 조금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사실은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여성 생리대도 반값으로 제공하겠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핏 계산해봐도 생리하고 있는 여성들 숫자가 60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년에 12만 원씩 지원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만 해도 1년에 72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김부겸 후보님 공약 이행하는데 적게 잡아서 지금 1년에 4천억입니다. 이 4천억이면은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이 지금 1조 4,700억인데요. 1조는 국비입니다. 지금 시비로 들어가는 게 4,700억인데 지금 4천억 이상을, 배 이상을 시비로 복지 예산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가 재정위기 도시 아직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감안해 주세요. 자꾸 권 후보께서 제 복지 예산을 다 하려면 한 4천억 정도 추가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테이블을 내서 가계부로 다 비교를 해봤어요.
권 후보님의 이 복지 예산에 비해서 제가 불과 한 350억 내지 400억 정도 추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총계 규모로 보면 권 후보님께서 후보가 확정되시고 난 뒤에 총 아마 소요되는 자원이 한 10조가 넘더라고요. 물론 4년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요. 저는 이 복지라는 건 결국은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연출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시정을 지금 당장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서 소소하게 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 문제고요. 아까 어떤 생리된 문제는 지금 계산을 지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또 그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권영진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2분 내에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 후보님. 예.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대구 경제 살려서 일자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 만들려면 지금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굉장히 열악합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창조 경제의 옷을 입혀서 경쟁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저는 1만 명의 창조 혁신 인력을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줄 수 있는 임금과 학생들이 받고 싶어하는 임금의 차익은 당분간은 시가 보존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정말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청 후적지에 창조타운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펀드 1천억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 현실 청년 일자리는 기업, 좋은 기업, 대기업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500만 평 닦고 있습니다. 이제 여건은 됐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인구 300만 시대를 내다보면서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전면 재검토해서 지금 낙후된 데는 계속 낙후된 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의 도심재생사업과 그리고 노후공단에 대한 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문화도 명품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시청에 창의교육기획관을 만들어서 창의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글로벌 교육 이 부분들은 대구시청이 이제는 팔을 걷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산 3배 증가해서요 문화가 자랑이 되고 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서민경제, 택시, 전통시장 이 어려운 경제 예산이 없다는 의미로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어르신들의 복지도 촘촘히 짜서 대구형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권영진 후보의 핵심 공약입니다. 김부겸 후보 질문 있습니까? 예, 권 후보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좋은 안을 내신 데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권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이른바 대기업 유치 공약에 대해서 뭐 저는 현실성이 없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왜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이 대기업 유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지난번에 권 후보께서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국가공단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분양가가 한 9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 아마 이번에 대기업에게 조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가능할 거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국내 제조 대기업이 과연 그것도 공장 수준일 텐데 과연 왔을 때 지금 권 후보님 말씀하시는 어떤 대구의 창조 경제라든가 혹은 대구의 경제에 어떤 정도의 활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업 유치, 좋은 기업 유치하지 않고 일자리 만들겠다,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대기업 유치한다고 그러면서 노력했습니까? 땅도 한 평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기업, 있는 공단 가보십시오. 평당 도로변에는 800만 원, 이면 도로에는 500만 원씩이나 합니다. 천북단지도 지금 200만 원, 250만 원. 여기에 기업들 오겠습니까? 다행히 이명박 정부 때, 다른 정부도 아닌 이명박 정부 때 국가 산단 우리가 닦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20%, 30%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대기업 유치하려면 용지 제공해줘. 지금 알라바마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유치하려고 그 넓은 땅을 단돈 1불에 줬습니다. 와서 공장 짓고 기업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만 만들어줘. 대구도 그런 정신으로 덤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지금 기업 마인드로 다시 무장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서비스 기관으로 저는 저부터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대기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대기업 지원 조례에서 50%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고용에 따라서 80%까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복지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는 이 재앙처럼 다가오고 있는 이거 막는 거는 정말 의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질문 1분 가능합니다. 예, 지난번 토론에서도 주제가 되었습니다만은 권 후보께서 내세운 50만 개 일자리 중에는 물론 좋은 일자리와 또 어찌 보면 단기간 일자리 또 사회적 일자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개 공약 자체가 좀 설득력이 약했다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50만 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50만 개 중에서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 그런 질 좋은 일자리, 양질 일자리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부겸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청년들 일자리 20만 개 공약하셨죠?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20만 개 공약 안 하셨어요? 안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자리에 대한 공약이 별로 없는 건데요. 제가 얘기하는 50만 개는 그 중에는 사회적 일자리가 26만 개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대구시가 계속 꾸준히 만들어 온 겁니다. 지난 5년 동안도 지금 24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자리 필요합니다. 노인들, 장애인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더 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전국이 8%인데 우리 대구는 9.9%입니다. 사실상 그보다 더 높습니다. 1년에 한 4만 개 정도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대구시가 그동안 한 15,000개밖에 못 만든 겁니다. 그걸 만들어야 되고요. 내 일자리 50만 개를 자꾸 호황되다 그러는데 이 일자리는요. 7만 5천 개가 만들어진 그해 또 7만 5천 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지금 대구시가 했던 25만 개 그대로 만들겠다는 건 고용률 그대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저희가 2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옥이 대구시가 추진한 사업이나 정책 가운데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바꿔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권영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개별 사업들보다요. 우리 행정 전반의 문화와 행정 운영 방식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대구시 행정은 안 된다는 행정입니다. 저는 안 된다는 행정을 되는 행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 시민들이 가보면 시민들은 절박해서 30년, 40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너무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아주 작은 이 배려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공무원들은 규정이 안 돼서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시청의 공직 문화의 자세가 이제 되는 행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에게 규정 어겨가면서까지 특혜 주라고 저는 시장으로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들 보고는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나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다 적어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이것이 특혜성 소지가 있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규정에 좀 위배가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은 어디서 해주냐 하면요. 시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들도 자기 스스로 책임이나 이런 거에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책임은 시장이 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이요, 돈 안 받아 먹으면은 저는 시민들을 위한 일정 부분 혜택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부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시 자체를 정말로 이 지나치게 이 불평등하게 그렇게 발전을 시켰더라고요. 특별히 서구라든가 이 달성군 같은 이 서쪽 지역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또 이런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이런 시설을 두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도시환경 개선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투자도 좀 아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 지역이 너무 낙후되면서 이분들은 교육, 문화 등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새 시장이 해야 될 일은 정말로 시민들한테 함께 행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좀 소외됐던 이 서대구 지역을 위한 서대구 KTX 역사라든가 혹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에너지 절약형 대형 임대주택, 죄송합니다.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놓고 많이 다툼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하고요. 이 지역에 또 역시 차단 녹지를 만들어 주어서 이 주민들의 어떤 주거 환경을 보호를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비산연색공단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서구나 이분들이 느끼는 그런 소외감을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몇 가지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동 질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안전 공약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안전 이슈의 핵심에 도시철도 3호선이 놓여 있는데요. 3호선 모노레일은 대피로도 없고 무인 역사, 무인 운전으로 운영될 계획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 이대로 개통하시겠습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김부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중앙로 지하철역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인들에 대한 추모도 했습니다마는 그 유가족의 피 어린 절규도 들었습니다. 결국 어떤 것도 결국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런 정말 뼈에 새기고 왔습니다. 지하철 3호선의 안전, 죄송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 우리 모든 시민의 관심입니다. 적어도 혹한기와 혹서기의 여러 가지 주행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로 점검해보지 않고 무리하게 개통을 강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유사시에 우리는 어떤 대피로도 없고 이게 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같은 걸 준비하지 않고 또 강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무인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적어도 운행 초기에 이 기관사급 요원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5개 역사마다 하나 정도 두게 되어 있는 지하철 안전요원들이 역에 거주하는 것을 또 이 사람들도 지금 당분간은 시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각 역에 배치함으로써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유사시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데 대한 시민들의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확정이 있을 때 그때 개통해도 늦지 않다. 이건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영길 후보. 예. 지금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부겸 후보님이나 제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토론을 여러 번 하는 동안 이제 서로 이렇게 같아져 버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시죠. 특히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시민들의 초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만에 하나가 아니라 100만 분의 하나라도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서둘러 개통시킬 일이 저는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무인 운전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 이 부분들은 저는 정말 기관사급 안전요원에다가 거기다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은 우리 소방방재요원을 한 분 더 태워서 운영을 하더라도 정말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크린 도어 문제도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도 지금 더 제대로 설치하는 부분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개 역사마다 한 명씩 안전요원 배치한다 하는데 이분들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한 역사마다 한 명씩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의 교통 편의를 들어주기 위해서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안내원 한 사람 정도는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문제는 이제 대피의 문제입니다. 대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은 이 부분들도 지혜를 모아서 저는 해결 나가면 난 이후에 개통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두 후보에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바빠서 영화 볼 시간이 아마 저번처럼 없으셨을 것 같지만은 최근 본 영화 가운데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무엇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은 1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먼저 권영길 후보부터 여쭙겠습니다. 솔직히 최근에는 영화 못 봤습니다. 볼 시간이 없었어요. 작년에 이제 우리 군에 간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모처럼 한번 같이 본 게 7번 방의 선물을 봤습니다. 유승용 씨가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워낙 연기가 탁월했고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6살 정도밖에 지능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정말 그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가서 사형수로 되고
딸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협박받아서 형장에 이슬로 가는데 참 그거 보면서 아마 우리 시민들도 많이 울었을 거고 저도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감명이 깊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공권력들이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구에서만은 저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는 대구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저도 뭐 최근엔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벌써 한 1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영화 광해를 집사람하고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당시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어떤 독특한 기법, 1인 2역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이병헌 씨가 아주 연기는 참 잘하시더구만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 광대역을 하던 어떤 그런 역할이나 혹은 또 임금 광해 역할을 할 때 보면 결국 그 강대국 속에서 이렇게 끼인 이 약소국의 임금의 애환을 거리되 근데 이분이 철저하게 실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명분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백성들, 자기 군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고뇌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아마 광대역을 할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너희들이 그 위장의 가면을 벗고 정말 위민, 국민과 백성을, 백성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꾼들이 되라는 그 질타가 아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한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는 주어진 시간 동안 자신이 정한 주제로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으며 상대방의 발언 시간도 본인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총 8분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자유지만은 일방적인 본인 홍보에만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고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부겸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 토론 지정해 주시죠. 예, 권 후보님, 저는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른바 참 어려운 지역에 와서 정말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저희 당의 어떤 정치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신이 가득하십니다. 그러나 아까 지금까지 해왔던 30년 동안 해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어떤 대구가 새로운 탈출구가 없지 않냐, 돌파구가. 그래서 한번 야당을 잘 활용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걸 내서 정말 야당 시장 대박론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을 배출했던 대구라는 토양에다가 어찌 보면 뭐 대구라는 어떤 뿌리가 있는 저 김부겸을 잘 조합시키면 결국 어떤 대구 시민들한테서는 정치적인 어떤 큰 어떤 성과나 선물을 얻어낼 수 있다. 특별히 야당의 그동안 여러 가지 반대에 막혀서 혹시 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큰 투자라든가 이런 게 불비했다면 이제는 그 130석 야당은 여러분들이 뽑아주실 대구시장 김부겸이가 설득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156석 여당을 설득하시면 그러면 어떤 대구에 획기적인 계기가 안 오겠느냐. 그래서 정말 야당 시장 대박론, 대구 예산 대박론 뭐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우리 권 후보께서 무슨 대박이냐. 야당 시장 고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예, 저도 우리 대구를 위해서요. 대구에도 국회의원 여야가 동반 당선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초지일관되게 그거 하려면은 호남에서도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되고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되려면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김부겸 후보님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여기서는 뭐 소위 말하는 독점 체제가 됐다 욕을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새누리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다 뽑아줬는데 더 열심히 일해서 민심에 부응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잠깐 제가 조금 말씀을 질문하셨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뭐 제가 주도권 시간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주제하고는 조금 빗게 간 것 같아서 권 후보께서 그런 건강한 제도 개혁을 요구하셨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권 후보께서 이 야당시장 고립론 혹은 뭐 야당시장 쪽방론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던데 아마 핵심 요지가 결국은 시의회, 구의회, 구청장이 모두 다 아마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고 갈 텐데 거기서 시장 혼자 덜렁 다른 정당이 돼가지고 어떻게 시정을 끌고 가겠냐 뭐 그런 취지 맞습니까?
아니죠. 그 취지뿐만 아니라 지금 김부겸 후보님은 지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하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모질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되면 협력하겠다고 얘기하신 그거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모질게 했던 분하고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꾸라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잡아먹는 맥이라고. 저는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민심이 나쁜 걸 좀 이렇게 선거에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 금도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시장 되시고 나서 그럼 그 미꾸라지들하고도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제가 볼 땐 평소에 김부겸 후보님답지 않은 스타일이세요. 자, 예, 권 후보님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아마 이 상황을 조금 쉽게 설명하고 비유한다는 것이 아까 당사자인 우리 대구 지역 정치인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적절한 때 제가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정치 상황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비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대구 정치권에 답답해 하십니까?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같은 저런 것들이 막 밀어붙여질 때 대구의 어느 국회의원 한번 제대로 한번 거기에 저항하고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어떤 특정 도시의 어떤 체면 때문에 2천만 남북권 국민들의 어떤 생존권이 뺏기느냐라고 이렇게 저항하시는 분 한 분 없습니다. 오늘 오직 했으면 우리 이 지역에서 발행하는 매일신문은 정말로 이래도 되는 거냐? 또 영남일보는 대구는 늘 팽만 당하는가?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워졌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느 개인은 보다는 한 집단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비유로서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무슨 25독이라고 느끼셨다면 저는 권업에 닿지 않은 어떤 판단이 아닌가 그래 싶고요. 자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습니다. 제하고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인연이 있다는 거는 엄연한 사실이고요. 다만 그래서 그 중간에 당신이 정치를 하면서 야당에 있다 보니까 모질게 이야기한 거 그것이 그분의 가슴에 못이 박혔을 거라 그러면 제가 나중에 시장이 돼가지고 대통령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어떤 사정이 있었고 또 그때 당내 경선이라는 어떤 독특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보다도 권 후보도 잘 아세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일방적으로 김모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한다고 이렇게 공격을 해대시면 저는 정말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막 신뢰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한 15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다. 물론 제가 부족한 건 많습니다. 또 어찌 보면 치밀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실수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권 후보께서 적절한 수준에서 저를 말하자면 충고하시고 이렇게 끝내주셔야지.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혼이 나면 서로 제가 시장이 되더라도 어디 시민들한테 체면에 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권 후보께서 조금 제가요 자제를 발휘해 주실 걸 요청합니다. 제가요 김 후보님의 놀라운 대중성, 사람들의 친화력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정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저는 솔직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관되게 그러면은 인천 가서 하시거나 그다음에 대전 가서 하시거나 광주 가서 하시거나 대구 가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세요. 듣는 사람 말이 상처가 되는 그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이 여당 의원들 설득한다 그러는데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가 대통령이 여당 의원 설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 얘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 후보님이 설득하셔야 될 분은 지금 국회의원들도 설득하셔야 되고 여당 국회의원 12명을 설득하셔야 돼요.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 인천 국회의원들, 광주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기 지역구 예산까지 내팽개치면서 대구 예산 몰아주겠습니까? 결국은 예, 대구 의원들이 가지고 오는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권 후보 너무도 잘 아다시피 제가 그렇게 바람치하게 지금까지 행동해 왔으면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가 주는 백봉 신사상을 그래도 대상을 제가 2번씩이나 받았습니다. 권 후보님 또 우리 국회 내에서 우리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앞뒤 말 다르고 파렴치하면 권 후보님조차도 저를 경멸했지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족한 거를 지적하시는 거는 제가 정말 아프게 받아들이고 또 제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찌 보면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가 옆에 퍼지면 서로 이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스로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각 진영의 책임된 논리를 정말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시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게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권영진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시간은 역시 8분입니다. 권영진 후보 말씀이 토론을 시작해 주시죠.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김부겸 후보님 평소에 내가 선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시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하려고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냥 벼슬자리 탐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꾸 진영 논리 때문에 다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입니까? 우리 새누리당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면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김부겸 후보는 자기 진영 안에서 그 진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저는 그게 바로 김부겸 후보님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김부겸 후보님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하는 당으로 가셔서 여당 생활 4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당 되고 또 이번에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 맡으셨지만 야당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여기 와서 새누리당 욕하기 전에 나는 민주당에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좋은 당으로 선사했는가, 저는 새누리당에서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부겸 선배님 저보고 열린우리당 만들 때 인사동서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편안한 당, 마음에 드는 당 찾아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여기서 어쨌든지 싸워서 이 당을 바꾸고 이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당으로 만드는 게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김성식은 울었잖아요. 형이 좀 여기 남아 있어야 내가 다음번에 국회의원도 되고 일할 것 같은데 가지 마자. 그런데 김부겸 의원님 가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시는 것까지는 뭐 소신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당 안에 가서 그 당의 잘못된 거, 패거리 정치에 대해서 과감하게 싸웠어야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 그 진영 논리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표 얻어서 그 최고위원 되려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모질게 얘기하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화해하자고 하시면서 산업화 세력을 그렇게 모질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대구시장 되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박근혜 욕해가지고는 시장 되기 어렵잖아요. 가슴 속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절절한 그런 게 있습니까? 독재자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작물로서 지금 작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사과하셨어야죠. 이걸 자꾸 얼버무리신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보고 인신공격한다고 그러고 알면서 다 얘기한다 그러고, 저는 이게 김부겸 선배님 후보님에 대해서 제가 이분이 옛날에 내가 봤을 때하고 많이 달라졌나, 삼선하고 정치 오래 하시더니 그리고 최고위원도 돼야 되고 대통령에 대한 꿈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그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김 후보님이 생각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권 후보께서 약간 착각하신 거는 바로 잡읍시다. 저희들이 그 한나라당을 탈당할 무렵에 정말 제가 대북 송금 특검 반대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 왕따된 상황이었다는 거 권 후보 잘 아실 거고요. 그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유리결식 하듯이 정말로 이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래서 한 게 그게 한 8개월 이상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겨우 만든 당이라는 게 말이 대통령 당이지 40석 가까이 되는 40석 정도 되는 그 조만한 당이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당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당을 개혁하지 그랬냐라는 어떤 질책은 정말 여러 가지로 그 뒤로 뭐 저한테도 늘 멍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당에 와서 그러면 제가 호시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지역주의에 맞서고 당내 그 진영 논리를 갈라서 상대편 가슴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서로 말을 뒤집고 하는 거, 정말 우리 당의 정치 행태를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잖아요.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제가 얼마나 당해왔는지. 그러면서 저희까지 버텨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근까지 우리들의 정치 행적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 한다라는 식의 좀 그런 평가는 놔두시고요. 다만
저보고 왜 좀 당당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대구 오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표가 그렇게 정말 탐이 나서 그러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그분들에게 가슴을 열어달라고 말씀드릴 첫 뭐가 단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결국은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인 산업화 시대의 어떤 주역이었다는 그분들의 자부심에 정말 다가가고 싶어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한번 만들자 그랬고요.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그러면은 그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든다는 게 지금 대구에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드는 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하에가 됩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그거는 정의당 그러니까 이원준 후보 얘기가 더 맞을런지 몰라요. 광주에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들려고 김 후보께서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몰라요. 근데 대구 가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들겠다 하는 거는 보수표 얻기 위한 그런 선거 전략밖에 안 된다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라는 형식으로 자꾸 포장을 해내시니까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의 화해라고 하면 대구에 대한 규정도 아무리 당내에서 이 박근혜와 박정희의 허상이 드리워진 곳이다라고 계속 그동안은 표현을 하셔놓고 그리고 이 지금 어떤 말씀까지 하셨나요? 보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부산일보 부일 장학회를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젊은 민족 언론인 김지태를 협박하고 고문해서 빼앗았습니다. 영남대학교,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재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가진 0.1%는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씨는 영남대학교를 국가에 내놓으세요. 김부겸은 대한민국 기득권의 상징, 박근혜 씨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 부패 집단들, 비리 집단들 0.1%를 되는 이 집단들을 박정희 정권 때 다 만들어놨는데 왜 대구에서 불명예스럽게 그런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그 도청 후적지 노른자기 같은 땅에 만들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시려면은 박정희에 대해서 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3년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박정희를 우리가 여기서 기념해서 우리 후세에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물려주는 게 맞다고 나는 내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불과 2, 3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선거 앞두고 나서 박정희 기리기 위해서 컨벤션 센터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납득이 도대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대해서. 자, 권 후보 아시겠습니다만은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정치 지도자는 늘 공이 있고 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적어도 공이 과보다 더 큰 분이라고 늘 이야기해 왔어요. 이 연설문 어디에도요. 자, 그럼 좋습니다. 어디에도 공이라는 거 한 문장도 없어요. 권 후보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파를 달리했을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부 고운 말만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도 했습니다. 저는 누구 줄에 서서 정치는 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도권 질문 시간이 끝나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총 4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당 1분 내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이 살려고 하면 대기업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많이 살아야 자영업자들이 잘 살지요. 그 시장 나오신 분들 누구시든지 대시거달라가 그래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네, 잘 들으셨죠?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권영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도 진짜 택시나 자영업자 전통시장 살리려면 사람이 몰려드는 도시를 우선은 만들어야 된다라고 시정부가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부분 가지고는 아마 우리 자영업 살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유치해야 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좋은 기업들 유치하고 우리 있는 기업들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거기서 봉급받는 사람들이 시장 가서 사고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관광대구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에 왜 관광자원 없자는데 관광자원 널려 있습니다. 잘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나 자영업 전통시장에 대해서
대구시가 이제는 예산 없다는 핑계로 이분들의 아픔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는 택시 지원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살리고 자영업자 살리는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서민들이 야, 우리 대구가 이제는 행복하구나, 시장이 내 편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도록. 네, 김부겸 후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코너에 내몰린 분들이 이 자영업자인 것 같습니다. 중소 소도매업을 하거나 혹은 개인 택시를 하거나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현 시정부가 중간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내놓은 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택시 같은 분들은 이 감차를 통해서 그래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찰치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시장이 되면 이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삶의 제일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도소매업을, 죄송합니다만 소매업을 비롯한 우리 자영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대구 경제가 정말로 잘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구 경제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대구에 돈이 돌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대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산업 정책을 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장애인인데요. 아침에서 출근할 때부터 나오면 보도블록, 인도블록이 비장애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희들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쿠션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요, 특히 저당버스인데 저희들은 저당버스 시간을 맞추기 상당히 힘듭니다. 버스 만약에 한 대 놓치게 되면 두세 시간을 기다려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타기 상당히 힘듭니다. 시장 후보님들께서는 이거 어떻게 대책해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부겸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며칠 전에 우리 권 후보님하고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전동 휠체어를 타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음식점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또 정말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그 현실을 저희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지금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장애인을 위해서 저상버스, 지금 우리 아마 시장님은 50%까지 약속을 했는데 아직은 못한 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70%까지 올려야 되는 걸로 아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로 4년 내에 매년 목표를 잡아서 저장버스 도입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국 이제 더 다른 분들을 위해, 중증장애인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들이 콜, 지금 현재 역시 한 40대 가까이를 더 늘려야 합니다. 지금 이거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문제도 바로 시에서 계획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진 후보. 예, 저는 복지정책 시 예산도 작은데 다 이것저것 반값 무상하는 거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생각하고요. 복지는 개인과 가정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시정부와 그리고 우리 대구 공동체가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치매라든지 그리고 정신장애, 발달장애 부분들은 이건 가족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할 거고요. 이 장애인들이 이동권 문제도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을 먹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장애가 다른 장애가 아니라요. 3cm의 턱이 지금 장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3cm 턱 때문에 전동 휠체어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런 턱을 없애는 것, 그리고 횡단보도를 무장애 횡단보도로 만드는 일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4년 동안 50%까지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들이 콜택시도 지금 192대인데요. 140대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차라리 어떨 때는 두 명이 뭐 나가 먹는 게 더 사기친 게 뭐 하다못해 생선 한 마리 뭐 칼치 이런 거 사도 몇만 원씩 하고 이러니까 그런 셈 치고 어떨 때는 뭐 장을 댈 수 있으면 많이 안 봐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뭐 조금만 사도 뭐 10만 원 뭐 이러니까. 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싼데요.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김부겸 후보님.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 대구는 오히려 소득 수준이 낮아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물가가 뛰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집값도 뛰고 물가도 뛴다는 어떤 그런 서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물가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뭐 국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시 차원에서라도 혹시 여기에 매점 매석이라든가 혹은 다른 부당 경제 행위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받는 게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혹시 유통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어떤 여러 가지 시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라도 서민 물가를 잡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영진 후보님. 예, 지금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대구의 주요한 지표들, 물가 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국 단위, 국가 단위에서 이거는 가격 통제나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는 시정부에서 해줘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래 수요 공급 부분들을 오히려 대구 경북 공동경제권 형태로 광역경제권 형태로 저는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제가 협동조합 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펼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구 경북이나 우리 대구 내에 있는 도시농업부들이 생산하는 부분들을 협동조합으로 묶고 그리고 유통조합 그리고 소비자조합 부분들을 연결해주는 형태로 해서 물가 부분들이 수요와 공급이 예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물가가 안정된 기반을 만드는 일에 역점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하철 도움이라든지 각 학교에 뭐 도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을 하면서 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네, 노인 일자리 어떻게 만들 예정이십니까? 김부겸 후보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어르신들께서 정말 일을 하고 싶다. 그냥 이렇게 무료하게 보내긴 싫다. 또 그리고 여러저러 받는 몇 푼 그런 복지기금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다라는 그 절박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번에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몇몇 분들을 만났더니 제일 핵심은 바로 노인들에게 일을 할 우선 수입이 얼마가 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뭐 노노 케어라든가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든가 혹은 다양한 형태로 학교 지킴이라든가 이런 어른들께서 큰 어떤 육체적인 힘이 들지 않고도 어른들이 말하자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권 후보님. 예.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또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이 부분들이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50만 개 일자리 속에 26만 개 정도는 그런 일자리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도 20만 원씩 주면서 공공근로 내보는 일자리 형태로만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적 기업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을 통해서 저는 어르신들, 경력단절 여성들,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달성의 1차 공단에 있는 박스뱅크라는 장애인 공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시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많이 고용해 주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들도 저는 만들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주어진 주제를 놓고 두 후보가 토론하는 주제 토론 시간입니다. 지난 28일 새누리당이 부산 가덕도에서 중앙당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남북권 신공항 수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특정 후보지를 미는 듯한 움직임에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전 시간 1분입니다. 먼저 김부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는 것은요. 이거 적어도 2천만 남북권 국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이 도전 행위고 이 무리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부산 분들은 무슨 걸 믿고 이렇게 무리한 짓을 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핵심은 선거가 급한데 대구는 가만히 있어도 결국 표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선물은 부산에 주자. 그래서 부산을 확실히 굳히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여기에 해당될 한 8개 광역경제권을 만들거나 혹은 거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그 절차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풀어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가고 심지어 그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분은 100% 가덕도로 가는 걸 보면 된다 이러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뭐 하고 계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이지 정말 목숨을 거실 각오로 이건 막아내야 됩니다. 네, 권영기 후보 기본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김부겸 후보님 저렇게 화내고 공격하시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산 사람들이요, 여야 할 것 없이 저 사람들은 선거 때만 되면은 가덕도 공항 가지고 장난치고 바보짓 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유세 첫날 문재인 후보하고 민주당 사람들이 부산 가서 특별 의원총회를 하면서 사실상 가덕도 공항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띠매고 나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부산에서 한나라당 사람들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덕도 신공항 공약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끝까지 가덕도 신공항 공약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덕 신공항의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위원회에서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저 사람들 몇 명 떠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이걸 호들갑을 떨고 이럴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후보의 기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수건이지만 수년째 표류 중인 남북권 신공항. 시장이 되신다면 남북권 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입니다. 총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한 분 발언할 때 1분을 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역시 제가 이 신공항 추진위원회 역시 한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픈 가장 큰 이유는 이 문제가 처음 시작됐던 것은 이 내륙도시 대구의 한계를 벗어나고 세계로 나가기 위한 창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 그래야만 외국의 투자자도 오고 관광객도 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절박하게 1시간 이내 거리에 정말 이 국제공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우리 경상도만 쓸 게 아니라 남북권 국민 2천만이 같이 쓸 수 있는 공항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게 추진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 분들이 저렇게 아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 국토 남단에다가 또 부산이라는 또 바다를 메꿔서 이런 억지 소리를 쓰는 게 여기에 집권 여당의 선거대책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다시 대통령께서 바로 잡아주시든가 아니면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당이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 후보님. 예, 김우경 후보님께서 이 과정을 잘 모르시는데 원래 이게 남북권 신공항으로 출발한 게 아니죠. 동남권 신공항에서 영남권 5개 했는데 그때도 부산하고 또 우리 대구가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 물 건너 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걸 살려낸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살려낼 때 그때는 뭐였냐 하면은 지금 동남권만 하니까 수도권론자들하고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막강한 수도권 공항론자하고 그리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2천만 경제 공동체를 내다보면서 이게 남북권 신공항으로 하자고 해서 결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여야가 똑같죠. 지금 서병수 이 시장이 또 가덕도에서 출정식 하니까 오거돈 지금 민주당하고 통합한 야권 단일 후보는 TK 손떼라고 시건방지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끼리 이제 또 선거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시당에서는 이걸 대책회의 한다 그러면서 중앙당 이름까지 걸어가지고 한 겁니다. 네, 김 후보님. 아니 또 권 후보 야권을 통합한 게 아니에요. 오거돈 후보는 일관되게 무소속임을 밝혔고요. 우리 민주당 후보 사이에 결국 후보 단일화 협상이 실패해서 뭐 5후보로 결국 이제 후보가 한 사람이 남은 겁니다. 자, 그 점은 뭐 그래서 5후보가 저렇게 교만하게도 대구 경북은 손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부산의 체면 때문에 대구 경북을 이렇게 이른바 우습게 취급하는 이 나쁜 이 버릇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공항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이 공항이 있어야만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 또 우리 대구라는 걸 이 여러 가지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외 투자라든가 또 의료 또 다른 관광 같은 이런 산업이 그나마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시 컨벤션 산업까지 포함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절박한 것이고 이런 어떤 이 절박한 시민들을 두고 이렇게 교만한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 정말 대구 정치권 큰 반성을 해야 됩니다. 김 후보님께서도 아까 김 후보님이
저 대전 가서 그리고 또 광주 가서 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진영 논리를 대변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부산의 서병수 후보가 선거의 여론조사에서 오거돈한테 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선거에 어떻든지 조금 활용해 보려고, 그것도 이게 중앙당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가 아닙니다. 시당 차원에서 기획되는데 거기 같은 사람들도 김무성 씨는 중앙선대위원장인데 거기는 부산 의원이니까 간 거고요. 지금 이왕구 비상대책위원장이 갔습니까? 그리고 황우여가 갔습니까? 한영실이라는 학자 출신이 가서 그걸 모양새를 부산 선거전에 활용하려고, 그것도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바보짓이라 그러고 오거돈 서병수 너들은 막말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걸 너무 지금 또 부산대 지금 대구 싸움으로 김 후보처럼 몰고 가서, 이것도 김 후보도 이걸 가지고 야 캐져라 세라 그러면서 한 건 잡았다 선거에 이용하자, 이렇게 가면요 또 남북권 신공항 물러 건너갑니다. 네, 김 후보님. 예, 권 후보께서 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긴급 시민 원탁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대구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를 빨리 의견을 수집을 하자. 그래서 혹시 제가 제안을 했지만 이게 선거를 앞둔 후보가 제안하니까 진정성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제가 신공항 추진 운동을 해오던 그 신공항 추진위원회에다가 오늘 정식으로 방문을 해서 당신들이 맡아다오.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 누구보다도 당신들이 열심히 싸워왔고 열심히 노력해왔지 않냐. 그래서 당신들이 소집을 해서 이 대구의 여야부터 시작해서 시민사회 전부 다 초청을 해서 이 절박함을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자. 마치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듯이 부산에 이미 가게 된 거 아니야? 라는 걸 기정사실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시 국민들한테 나타났을 때 결국은 2천만의 생존권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알리는 게 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님, 그 저보다 대구에서 정치를 좀 먼저 하셨으니까 이게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된 걸 가정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수도권 공항론자들은 어떻든지 지금 1국1공항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죽기 싫어하는데, 그때 부산은 부산대로 지금 대구는 대구대로 안방공항 만들자고 패거리 싸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해요. 지금 거기 방문하셨다는 신공항 유치위원회에서도 입장이 분명합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이 신공항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무조건 유치돼야 된다. 그러나 입지 문제는 공정한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서 그리고 수용하자는 겁니다. 원탁회의, 지금 원탁회의 하실 게 아니고요. 그 왜 시민들 자꾸 다니면서 모여라 그러면서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지 말고요. 어차피 김 후보님하고 제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내일 둘이서 삭발하자고요. 삭발하고 우리가 시장지 걸고 막겠다는 의지를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되지. 왜 이 한 더위에 시민들 동원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먼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주제 토론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 후보님. 지금 권 후보처럼 삭발하거나 시장직을 걸겠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지금 정확한 정치 논리로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자체가 지금 현재 차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막아내야죠. 그게 급합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적어도 국회에서 결국은 예산이 나가야 될 거니까 야당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거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걸 실패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시민이 판단한다면 이미 제가 제안한 대로 5% 이상의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서 주민투표에 붙였어요.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너 간두라 그러면 언제든지 간두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든 이번에 이걸 놓치게 되면요. 앞으로 한 나라에서 한 공항도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저 수도권 논자들한테 이겨나기 위해서 2천만의 생존권인데요. 이번에 이걸 놓치고 나면 이 우리 내륙도시 대구의 운명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일자리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박하게 먼저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 후보님. 지금 김부겸 후보님처럼 그 남북권 신공항 우리의 미래 저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한 저는 믿어도 된다고 봅니다. 부산에서 몇 명 의원들 떠들고 선거 때 이용하려고 지저분한 한 짓 하고 또 바보짓 한다고 되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이. 자꾸 절차를 왜곡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몇 명들 선거 때 모여가 떠든다고 그게 절차의 왜곡이 됩니까? 자꾸 그걸 너무 가장해서요. 그리고 가덕도로 가면은 무조건 사퇴합니까? 지금 절차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합니까? 절차 문제를. 저는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남북권 8개 광역단체장 협의체를 만들고 그분들이 모여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결정되면 우리가 승복하겠다는 사인을 먼저 받는 게 또 그래서 안방공항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시장직을 겁니다. 이렇게 정략적으로 가덕도 가면 너 시장직 던지겠습니다. 네, 마지막 1분씩 쓰실 기회가 있습니다. 김 후보님. 지금 권 후보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늘 우리 지역에서 발행된 모든 신문은 제목을 부산 살리려 대구 팽개친 새누리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또 새누리 대구를 팽하다 나와 있습니다. 엄연한 이 정치 현실입니다. 이른바 지금 현재 여당의 실세라고 하는 김무성 의원이 이 전체 상황을 다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선거대책위원장이고요. 적어도 여기에서 대구 정치권은 뭘 하는 겁니까? 절박하게 이건 안 된다. 왜? 우리 대구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게 놓치고 나면 이 대구라는 데는 미래를 향한 창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고 1시간 이내에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으니까요. 대구는 지금 어제 이 큰 충격이 있었는데도 그 뒤로 아무런 이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발언의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인 저희들은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원탁회의를 긴급 제안한 건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신공항 추진위원회에다가 제가 그 역할을 말하자면 넘겼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시민단체 동원을 하려고 하는 게 더 일을 잘못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북권 신공항위원회도 저하고도 통화했어요. 그 집회를 열어달라는데 그 방식은 옳지 않다. 그래 되면은 또 부산과 대구가 패싸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전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꾸 시민단체까지 선동해서 새누리당 공격하는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가려면 가면은 지혜로운 방식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후보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삼복더위에 시민들 모아가 원탁회의하고 시민들 동원하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두 사람이서 결연한 의지를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거 못 지켜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제가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설득하기는 제가 좋을 테니까 저는 설득해서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부겸 후보님은 야당 동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안 돼요. 이거 막을 수는 있어요. 어디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는 것이 대구의 이익과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이만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제 불과 일주일만 지나면 두 분 중 한 분은 대구시장이 됩니다. 이 말은 나머지 한 분은 대구시장에서 떨어진다는 말인데요. 만약 내가 아닌 상대방이 대구시장이 된다면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권영진 후보. 쉬어가는 거니까 농담하면 할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김부겸 후보님은 2년 후에 국회의원 하시고 제가 시장하는 게 대구를 위해서는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고 또 앞으로 대구는 한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대구의 그림을 그리고 준비하고 일해야 됩니다. 근데 좀 김부겸 선배님은 또 기왕에 큰 꿈을 갖고 계시니까 국회의원 하시고 바로 대권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농담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그 김부겸 후보님 시장이 만약에 되시더라도 공약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를테면은 지금 원래 그 고교 의무교육 하시다가 이 무상교육으로 바꾸셨던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2017년도부터는 박근혜 정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20%, 내년에 50%. 근데 이걸 대구가 무슨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거부터 먼저 대구 돈으로 시작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모성보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리대 반값 이걸 지원하는데 그렇게 돈 들이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일 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게 더 기묘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얘기할 때 국비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국비도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비 확보한다면은 광주, 대구 고속철도보다는 우리 있는 도시철도 연장하는 데 먼저 쓰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김부겸 후보님. 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구 광주 고속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공항을 전제로 한 겁니다. 또 거기에 따른 아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권 후보나 저나 어차피 변화와 혁신을 내세웠고요. 또 대구시정을 정말 근본적인 이 풍토부터 바꿔야 된다는 우리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또 참여, 소통 다 똑같은 가치를 공유했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어제 저희들이 영남일보 토론에서 시민단체로부터 제안받은 겁니다만은 이제는 시장의 권력을 일부 시민과 나눌 각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 어제 무슨 위원회죠? 그런 위원회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그냥 심의만 하고 몇 마디 말만 보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심지어 대안을 낼 수 있는 권리까지 다오. 일종의 시민 옴부드만이죠. 어떤 그런 제도까지 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만약에 권 시장이 되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속마음은 그래도 제가 하면 좀 더 잘할 건데라는 아직은 막 그런 생각이 강하다는 말씀은 물론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권 시장님이 여러 가지 경험이 많지만 정말 어찌 보면 지금 권 시장님 주변에도 이미 대구에 조금 말하자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조금씩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좀 쿨하게 다운시키는 것이 권 시장님을 위해서나 대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공통 질문입니다. 2012년 대구의 출산율이 1.12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지 않고 막상 낳아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두 후보의 구체적인 정책이 궁금합니다.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김부변 후보께서 답할 차례입니다. 예, 제가 18대 국회 말에 국회 저출산 고령화 특위위원장을 해서 이 관련된 자료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왜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놓지 않는가? 양육에 자신이 없고 양육에 대한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또 앞으로 애 키우는데 들어갈 여러 가지 교육비 등을 고려한다면 엄두가 안 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정부가 각 부처별로 대안이라고 내놓았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대구에서는 저는 이 0세부터 3세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려와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어머니들끼리 협동조합 형태로든지 일종의 육아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린이 돌봄 서비스 어떤 센터 같은 거를 만드시고 거기에 시가 지원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정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또 그 정말 0세부터 3세 아이는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돌보는 또 보육교사들의 그에 걸맞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도시보다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짓기보다는 예를 들어 민관 합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등등 방식을 통해서 좀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 의원님. 예, 우리 대구가 지금 전국 평균이 1.19명인데요, 출산율이. 대구가 지금 1.13명입니다. 전국에서 꼴찌 세 번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여성들에게 왜 출산을 안 하냐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구에서는 30살 된 처자가 있어도 신랑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결혼도 못 한다. 그러니까 일자리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성들도 왜 출산을 안 하냐 그러면은 첫 번째가 경제적 이유입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애들 키우는데요. 그리고 애들 키울 때 마땅히 맡기면서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정말 여성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아니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여성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를 낳았을 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공립 어린이집 필요한 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넣고 지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지원해서 수준들을 높이는 일을 동시에 병행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문제도 지금 12개월인데 24개월로 저는 늘려야 된다. 이런 정책들을 대구시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공통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벌써 20년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자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작 중요한 결정은 중앙에서 이뤄지고 지방정부에는 권한도 재정도 없기 때문인데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 30초 답변 시간입니다. 권영진 후보. 저는 개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사실 개헌을 제가 기획조정단장 하면서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또 분권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정말 지금 이런 어려운 국면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개헌을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권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해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라도 지금 분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세제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세 국비 비율이 지금 2대 8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구에서 걷는 지방세 한 2조 정도 되는데요. 이 2조 정도 가지고 경상경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는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장에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맨날 중앙 눈치 보고 중앙에 쫓아가지고 국비 따내는 게 이게 대구시청이 할 일인데 그렇게 해서 저는 지방 소비세 부분들을 지금 5%에서 10%까지 올리는데 이걸 20%까지를 늘리면은 그래 되면은 우리 대구시 재정에 5,000억 정도의 여유 재정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행정기구도 이제는 대구시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분권 특별시를 주장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부겸 후보님. 예, 우리는 바로 지방분권 운동의 사실은 시발지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아마 대구가 아무로 역사적인 그런 도시로 기록될 겁니다. 지방분권 개헌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서울로 사람도 돈도 기회도 정보도 다 빨려가서 이런 초중앙 집권적 국가로서는 미래가 없죠. 사람들의 삶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을 따질 여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편중되고 이 독식된 어떤 이런 국가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권운동을 해야 되고, 분권개헌을 해야 되고요. 저는 되면 결국은 아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대통령이나 국회에도 전부 다 의견을 전하고요. 아까 권 후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87년 현행 헌법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그래서 무슨 손을 대야 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권력 구조 문제만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기본권이라든가 사회권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권리 신장에 관한 부분 또 국제사회의 변화를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아까 지방재정권과 지방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합쳐서 지방분권 개헌을 꼭 추진해야 된다. 또 그 길만이 국민이 국토가 건강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들은 누구나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막상 선출되고 나면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것이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불통행정에 대한 시민들이 불만이 높은데요. 두 분은 시장이 되시면 시민들과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신지요?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김부겸 후보. 많은 공직자들이 바로 그런 우를 범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아마 업무 자체가 선거 때만큼 그렇게 시간을 내서 시민들을 만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공직자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우선 저는 어떤 시장이 된다면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시장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현장에 가서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내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적어도 5% 이상의 발의를 하면 그것은 주민투표를 붙여서 강제력을 부여하는 그런 권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권력을 독점하고 시장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이 바로 주인인 그런 대구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시장이 지금처럼 뭐 높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지금 현재 민선 시장들은 과거와 전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뭐 저희들 누가 되더라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시민 위해서 적어도 군림하거나 코빼기도 안 보이는 그런 시장은 안 될 거다. 그런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영길 후보님. 예,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겁니다. 시장 되고 나서도 좀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다음 시장은요, 시민 속에 있는 시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번 저희들 누가 되든지 시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대구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시민 속에 들어가서 자기 비전과 정책과 그리고 정책의 진행 사항들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조금 더디더라도 내가 이 시장 믿고 가면은 앞으로는 내일은 좀 도와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어렵고 고달픈 부분들을 사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따뜻한 마음으로 저는 아우러져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그런 자세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것도 조금 전에 김부겸 후보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현장 시장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공감하고요. 저도 똑같은 공약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시민 원탁회의를 제도화할 생각입니다. 지금 대구에도 굉장히 이 구간의 갈등이 있는 여지라든지 시민들이 서로 방향을 결정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시민 원탁회의를 제도화할 거고요. 그리고 정책 공모제와 정책 평가제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데 두 분 모두 아쉬운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모두 발언을 역순으로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마지막 TV 토론회 만큼 2분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권영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좀 격한 논쟁도 있었지만은 또 다 대구를 위해서 대구를 어떻게 하면은 근본적으로 바꾸고 또 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대구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토론하시면서 저희들의 토론 속에서 조금 짜증나거나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건설적인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구 참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시장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동안 답답함 이 무기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만들어내느냐가 다음 시장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그동안 대구 혁신을 위한 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서 혁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당도 한 번도 안 떠나고 안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면서 이런저런 상황 논리에 따라서 말 바꾼 사람 아닙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떨어지고 국회의원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정치해온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구 출신으로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광역행정 부시장으로 경험도 했습니다. 정치하면서 조정력도 익혔고요. 또 대통령과도 누구보다 소통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저 한번 써봐 주십시오. 그러면 대구를 제대로 바꾸고 그리고 대구의 새로운 희망, 대구를 살리는 일 제가 한번 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이 아쉽다고 좋은 상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후보님.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밤늦게까지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까지 아직도 생활 전선에 계시는 택시기사 여러분, 또 자영업자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한국 정치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늘 애물단지가 된 것이 역시 또 저희들도 그 일단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수성에 출마했을 때나 지금이나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북이미가 애는 괜찮은데 하고 뒷말 끝을 흐리십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제가 해온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집단에 대한 불신이 아직 가득하신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물건이 괜찮으면 한번 기회를 주시고 써주셔야지 늘 공장 타령만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께서 정말 줄기차게 밀어주셨던 그 공장 물건 참 글쎄요. 이제는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구가 좀 열린 도시가 되고 대구에 새로운 사람과 또 기술과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 좀 여시면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말 생기 넘치는 대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대구의 정치인들께서 정말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좀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길, 이번에 김부겸 시장 당선이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가덕도에 있었던 그런 사실상 폭거도 결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줄창 묻지마 투표를 하신 것이 결국 이런 오판을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한번 당당하게 선택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늘 또 말씀하시대요. 꼭 찍으려고 했는데 투표장 하나에 들어가니 나도 모르게 1번 찍고 나왔다 하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겁니다. 이번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정말 단디 김부겸에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구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선택에 지금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로써 TBC가 마련한 대구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